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스키를 타는 사람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기억 보게 되면 속도가 일정하다. 지금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도는 속력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한 것인데 방향이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속도가 일정하다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 우리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그 변하는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가 존재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다음 디귿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우리가 이동거리는 지금 P에서 Q까지 갈 때 이 거리를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 변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일직선의 경로, 이 거리를 우리가 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다음 35번. 다음은 세 물체 A, B, C의 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먼저 기억 보게 되면 A에 작용하는 힘은 R자 힘은 0이다. A는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며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그럼 이 직선 운동에서 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방향이 변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속력도 일정하다는 것은, 즉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고, 즉 여기에서는 R자 힘이 0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그다음 니은 B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B는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량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우리가 시간을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평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근데 우리가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물체가 움직인다고 쳤을 때 우리가 항상 이동거리는 이 거리값 그대로 되겠지만 변이는 일직선으로 이어졌을 때 그 사이의 거리값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항상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므로 그를 같은 시간으로 나눈 값도 항상 크게 되겠죠. 그러므로 평균 속력은 항상 평균 속도보다 크기가 크고요. 그 다음 디귿 C의 속력은 증가한다. C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며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운동이므로 항상 속력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게 되면 속력이 증가하고 반대가 되면 속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36번. 그림은 각각 몇 초마다 이동거리가 같은 회전 관람차, 좌우로 흔들리는 바이킹, 그리고 자이로 드롭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회전 관람차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회전 관람차는 몇 초마다 이동 거리가 같다고 나와 있죠. 즉 우리가 속력은 일정하지만 우리가 회전 관람차가 원을 따라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바뀌게 되겠죠. 그러므로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속도는 항상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니은 바이킹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바이킹은 여기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양끝 지점에서는 바이킹이 잠시 정지함으로 속력이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이 경로상의 구간에서는 속력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속력이 존재를 하다가 0으로 변했으면 당연히 속력이 일정하지 않게 되겠죠. 다음 디귿 회전 관람차, 바이킹 자이로 드롭은 모두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일단 우리가 앞서서 회전 관람차와 바이킹은 모두 속도가 변한다고 말하였고, 자이로 드롭도 우리가 위에서 내려왔다가 정지하는 그런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항상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셋 모두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7번 그림은 연직면상의 레일 위에서 가만히 놓은 공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1은 경사가 일정한 직선 구간이고 2는 곡선 구간, 3은 수평면에 닿기 전까지의 구간이다. 그럼 기억 1에서 공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1에서 공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은 2와 3에서 공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먼저 2에서는 운동 방향이 항상 지금 곡선 구간임으로 변하고 있겠죠. 그 다음 속력도 최저점까지 갈 때는 증가하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3번 구간에서는 우리가 공이 이렇게 날아갔을 때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 포물선 운동은 항상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1과 3에서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1과 3에서 작용하는 힘은 지금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는데요. 먼저 1은 빗면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이므로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그 중력을 공의 운동 방향과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줘야 하고, 이 빗면의 수직인 방향은 이 빗면이 공을 떠받치는 수직 항력에 의해 상쇄가 되므로 없다고 할 수 있겠고, 결국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공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중력보다 조금 작아진 힘을 갖게 되겠죠. 다음 3에서는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므로 항상 그 일정한 중력의 값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결국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3이 1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기억 보게 되면 0초에서 6초까지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은 위치가 갑자기 증가하다가 감소한 지점, 또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인 2초와 4초가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 다음 니은 0초에서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3m/s이다. 0초에서 4초까지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변이를 구해주게 되면 4m에서 8m로 이동하였으므로 변이는 4m가 될 것이고, 시간은 4초가 될 것이므로 평균 속도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4초에서 6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지금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의 값이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울기 값은 점점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죠. 결국 4초에서 6초까지 우리가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고, 속도가 점점 증가하려면 우리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39번 그림 가나는 각각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위치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보게 되면 기억 0초부터 6초까지 A의 변이의 크기는 6m이다. 0초에서 6초까지 A는 10m에서 4m로 이동하였으므로 변이의 크기 6m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0초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은 A와 B가 같다. 0초에서 4초까지 A의 속력을 구해보게 되면 이 기울기 값이므로 4분의 8, 즉 2m/s가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B는 0초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 2와 나중 속도 6을 2로 나눈 값이므로 4가 되겠죠. A는 평균 속력이 2, B는 평균 속도가 4이므로 둘이 평균 속력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제곱이다. 우리가 B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의 크기가 되므로 그 기울기는 4분의 4, 즉 1이 되므로 가속도의 크기 1이 되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높이 h인 곳에서 물체 AB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AB의 질량은 m, 2m이다. 기억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우리가 지금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A에 작용하는 중력은 mg가 될 것이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은 emg가 될 것이므로 mg가 emg보다 작은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수평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루트 2GH이다. 우리가 지금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에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에 정지해 있으므로 V0가 0이 되고 A가 G가 되므로 우리가 V는 GT라는 값이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마찬가지로 V0 0이므로 없어지고 A는 G가 되므로 S는 2분의 1 GT 제곱이 두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가만히 놓은 즉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이 두 가지 공식이 사용됨을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에서 수평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을 구해주게 되면 먼저 두 번째 공식에서 H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T는 루트 G분의 2H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값을 그대로 V는 GT에 넣어주게 되면 결국 V는 루트 2GH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수평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지금 A와 B 모두 가속도가 G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수평면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도 둘이 같게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가는 것이다. A, B는 각각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기억 보게 되면 1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서로 같다. 먼저 A의 속력을 1초일 때 구해주게 되면 A의 속력은 0초에서 5초까지 속력이 항상 그 기울기 5분의 10 즉 2m/s로 일정하므로 A의 속력은 2m/s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B의 1초일 때의 속력은 0초와 2초에서의 평균 속력과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0초에서 2초까지 평균 속력을 구해주게 되면 이동한 거리가 총 2m일 때 시간이 2이므로 1m/s가 되겠죠. 그러므로 B의 속력은 1m/s가 되므로 서로 같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우리가 지금 1초일 때의 B의 속도를 구하게 되었죠. 1초일 때는 B의 속도가 1m/s이고 그 다음 2초일 때는 그 기울기가 딱 0이 된 지점이므로 2초일 때의 B의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겠으므로 1초에서 2초까지의 시간은 1초가 변했고 속도는 1에서 0으로 총 1이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5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5.5m이다. 이거는 먼저 A가 이동한 거리를 보게 되면 A의 5초일 때 위치는 12m라고 나와있죠. 일단 B의 5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주게 되면 우리가 B는 2초일 때부터 5초일 때까지 초기 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1m/s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S는 V0t 플러스 2분의 1의 t제곱에서 우리가 시간 t는 2초에서 5초까지 즉 3초라고 할 수 있겠고 V0는 2초에서의 속력 즉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0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가 1이고 시간은 3초의 제곱이므로 9, 즉 4.5m만큼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이의 거리 차는 12에서 4.5를 뺀 7.5가 되어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다음 42번.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의 크기가 F, EF인 두 힘이 구간 1에서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작용하고 구간 2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1과 2의 거리가 같고 각 구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 보게 되면 기억 1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3F이다. R자임의 크기는 지금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두 힘을 더해준 3F가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의 3배이다. 1에서 우리가 R자임의 크기는 3F, 2에서의 R자임의 크기는 왼쪽으로 F가 되겠죠. R자임이 3배이므로 결국 가속도 또한 3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물체의 평균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우리가 이 1과 2의 경계면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했을 때 1에서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게 되면 1에서는 초기에 정지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므로 평균 속력은 2분의 초기 속도와 나속도를 더한 값, 즉 0 더하기 V가 되어 1에서는 평균 속력이 2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에서는 지금 R자임이 1에서의 3분의 1배이므로 당연히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어떤 속력 V'이라는 속력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즉 우리가 2에서의 평균 속력은 2분의 V 더하기 V'이 되어 항상 1에서의 평균 속력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나와 같이 물체 A, 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속도의 크기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A의 질량을 라지 M, B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놓게 되면 먼저 가의 운동을 분석해 보게 되면 가는 B의 아래쪽으로 중력 mg가 작용하고 A,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총 mg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R자임 mg라는 값을 전체 물체의 질량 m, 라지 m 더하기 스몰 m으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m 더하기 m분의 mg에다가 A의 질량 m을 곱한 즉 라지 m 더하기 스몰 m분의 라지 m 스몰 m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그대로 실의 장력이 되야겠죠. 왜냐면 지금 A에 작용하는 힘은 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으므로 R자임은 항상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에서 가속도와 실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모두 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해주게 되면 나는 전체 R자임이 라지 mg가 되겠고 가속도는 결국 라지 mg를 m 더하기 m으로 나눈 값이 되고 그때 우리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즉 실의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R자임과 같게 되므로 그 R자임은 가속도에 B의 질량 스몰 m을 곱한 다음과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가속도를 비교해보게 되면 먼저 가속도는 나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라지 m이 스몰 m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실의 장력은 지금 얘와 얘인데 둘이 지금 같은 값을 띄고 있죠. 그러므로 가속도는 나가 더 크고 장력은 둘이 같게 되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B 위에 물체 A가 놓여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A, B가 C로 연결되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보게 되면 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먼저 가에서는 A가 정지해 있으므로 항상 알짜임 0이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나에서는 지금 A, B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가속도가 0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작용하는 알짜 힘 또한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니은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의 2배이다. 우리가 나에서 지금 A한테도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B한테도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알짜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힘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 힘의 크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 실이 장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실의 장력 둘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지므로 한 실에서 장력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이 힘의 크기가 서로 같게 되고 그럼 결국 이 힘의 크기 즉 A와 B의 무게도 항상 같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우리가 한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놨을 때 EMG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에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스몰 mg가 되겠죠. 그러므로 EMG는 mg의 2배이므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실이 끊어지면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나에서 실이 끊어지면 실이 끊어지게 되면 둘 모두 그냥 중력밖에 작용을 안 하게 되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둘 다 중력 가속도 G로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5번 그림 가 나와 같이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되어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A, B, C의 질량은 서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A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g이다. 그러면 가의 운동을 먼저 분석해보면 A, B, C의 질량을 모두 스몰 m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에서는 C의 중력 mg가 작용하고 그러면 A, B, C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mg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죠. 결국 이 mg라는 값을 A, B, C의 무게 즉 A, B, C의 질량 3m으로 나눈 값 즉 3분의 g가 A의 가속도가 가의 가속도가 될 것입니다. 결국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g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 A, B, C가 서로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A뿐만 아니라 B와 C의 가속도도 모두 3분의 1g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가에서는 먼저 B의 가속도가 3분의 1g이고 질량이 m이므로 알짜임의 크기 3분의 1 mg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에서도 운동을 분석해보면 먼저 A, B, C 모두 아래로 중력 mg만큼 작용하고 있겠죠. 지금 왼쪽으로는 아래로 EMG, 오른쪽으로는 아래로 mg만큼 작용하므로 전체 힘은 왼쪽 아래로 mg만큼 작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mg라는 값을 이 세 개의 물체 3m으로 나눈 값이 3분의 g, 즉 가속도가 되겠고요. 그럼 A, B, C 모두 알짜임이 3분의 1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디귿 실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와 가에서의 2배이다. 먼저 가에서는 C의 알짜임이 3분의 mg가 돼야겠죠. 근데 지금 아래쪽으로 mg만큼 잡아당기고 있으므로 이 위쪽으로 실이 3분의 2mg만큼 잡아당겨야 C의 알짜임이 아래쪽으로 3분의 mg가 되겠죠. 그러므로 가에서는 3분의 2mg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C의 알짜임이 3분의 mg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C가 위쪽으로 알짜임이 3분의 mg가 되겠죠. 그러므로 아래쪽으로 중력 mg가 작용하므로 실을 위쪽으로 3분의 4mg만큼 잡아당겨야 알짜임이 위쪽으로 3분의 mg가 되겠죠.
결국 실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3분의 4mg가 되겠습니다. 3분의 4mg는 3분의 2mg의 2배이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A, B에 수평량으로 힘 F를 작용한다. 그림 나는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기억 보게 되면 기억 1초일 때 F의 크기는 15N이다. 1초일 때 A의 가속도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F라는 힘은 A와 B를 모두 움직이는 힘이므로 A의 가속도가 3이라는 것은 B의 가속도도 3이고 결국 A와 B를 합친 5kg인 물체를 3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값이므로 결국 F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니은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9N이다. 1초일 때 일단 F가 15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A의 가속도가 3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A의 R자임은 6N이 되어야겠습니다. 결국 15N으로 오른쪽으로 밀고 있는데 R자임이 6N이 되려면 B가 A를 왼쪽으로 9N만큼 밀어줘야겠죠. 그의 작용 반작용으로 A도 B를 9N으로 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A의 R자임도 6N이 되고 B의 R자임도 9N이 되겠죠. 니은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 가운데 값 9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0초에서 4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12m이다. 우리가 가속도는 0초에서 2초까지만 존재하고 2초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0초에서 2초까지 가속도 3으로 작용하고 초기 속도 정지 0이 되어 있으므로 V는 V0 플러스 AT에서 0 더하기 3, 2가 되어 2초일 때의 속력은 6m/s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2초일 때는 6m/s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 2초에서 4초일 때까지는 그 6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결국 0초에서 4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인 총 1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A, B를 용수철 저울로 연결하고 B의 수평면으로 30N의 힘을 작용한다. 이때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가 10N이다 라는 것은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10N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다음 그림 나는 A, B를 용수철 저울로 연결하고 수평면에 A를 가만히 놨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10N이다.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30N 작용하고 왼쪽으로 10N 작용하므로 총 20N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지금 가에서 보시게 되면 A의 가속도의 크기가 10m/s 제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B의 가속도도 10m/s 제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B의 R자임이 20N인데 그 값이 B의 질량의 가속도 10을 곱한 값이 되므로 결국 우리가 B의 질량은 2kg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에서도 B에는 아래로 중력 20N만큼 작용하고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므로 이때 나에서의 A와 B의 가속도를 구해주게 되면 20N을 전체 3kg로 나눈 값, 즉 3분의 20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가에서의 가속도는 10, 그리고 나에서의 가속도는 3분의 20이므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3분의 20N이다. 나에서 그럼 장력을 구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가속도가 3분의 20이라는 것은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3분의 20N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3분의 20N이므로 이 장력의 크기가
3분의 20N이 되겠죠. 결국 이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가 장력과 같으므로 3분의 20N이 돼요. 이것도 맞는 법이어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